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생명과학 백신고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. 우선 난이도를 제가 별 3개를 주긴 했는데요. 전체적인 시험에 대한 총평을 좀 드리자면 난이도가 많이 높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계산이 어렵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백신고는 난이도를 4개를 줄 수도 있는 것이 총평해 보시면 객관식 22문항으로 문항수는 적었어요. 대신에 서술형도 안 나오니까요. 대신에 보통 타 학교가 개정 이후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생명의 특성 처음부터 신경 전도까지 보통 보는 게 보통이었는데 백신고는 그 다음에 신경계, 그 다음에 항상성까지 아주 큰 2개의 단원을 함께 이번 중간고사 범위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뒷부분을 공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을 거고요. 또 암기하거나 그래프 공부하는 것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또 범위도 넓은데 문항도 굉장히 타 학교에 비해서 교과서나 부교재에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지엽적이고 자세한 부분까지도 출제가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좀 꾸준히 자세히 외워놓거나 생명에 대해서 중학교 고1 때 배웠던 지식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수월할 수 있었을 텐데 나머지 친구들은 등급 간의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을 걸로 느껴지고요. 2문제 틀리는 것까지 1등급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특이사항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거든요. 타 학교에서 잘 나오지 않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서의 생장점, 분열 조직, 관다발 조직계, 울타리 조직 등 이런 부분의 문항들이 또 타 학교에서는 잘 나오지 않았어요. 그리고 학원이나 수업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부분이 아니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서만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그 다음 녹조류, 갈조류, 홍조류의 분포, 이것도 개정 전에 좀 중요한 부분이긴 했습니다만 파킨슨,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까지 좀 자세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이사항입니다. 대표 문항 분석을 보시면 생물의 특성부터 대사 증후군까지 객관식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번은 문항에서 생장점, 그 다음 분열 조직, 울타리 조직, 관다발 조직계 등 구성 단계에서만 2문항이 출제가 됐고요. 보통 소화계, 순환계, 호흡계, 배설계라는 기관계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. 효소부터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부터 호흡부터.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전 보강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했거든요.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관계, 대사증후군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특징입니다. 그러니까 이 내신 분석 리포트를 보는 친구들이 내년, 내후년에 백신고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올해 2026학년도에서는 소화계, 순환계, 호흡계, 배설계는 안 나왔으니까 안 봐도 된다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너무 열심히 외우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.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.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객관식 4문항 출제가 됐고요. 15번에 시냅스가 있는 막전이 속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워낙 중요하게 다뤘던 문제인데 보통 1문항, 2문항 정도 출제가 되거든요. 많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중하위권 친구들은 또 이 부분의 문제를 놓쳤을 수도 있거나 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됐을 걸로 보여집니다. 뒤로 갈수록 문항수는 좀 적어져요. 신경계에선 3문항, 대신 파킨슨, 알츠하이머 등 신경계 질환과 중추, 말초신경계를 연계하는 문항이 또 출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. 항상성 유지에서 객관식 4문항이 출제가 됐는데요. 이게 농도, 혈당, 그래프 문제는 워낙 나올 수 있는 거지만 개정 전에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오딘 결핍 환자, 통한 체온 조절 이상 문제나 사람 성장 호르몬, 결국 호르몬의 종류까지도 분비샘까지도 외워야 되는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져드리면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지만 범위가 넓고 평상시에 얼마나 꼼꼼하게 이해하고 외웠냐가 필요한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